이게 지금 오늘이 며칠? 5월 30일. 5월 30일 배택인데 결과선이 여기 첫 번째 있는 선이거든요. 결과선이 되게 진해요. 아, 정말 알 수가 없네. 지금 4일차 베란 테스트기 보고 있는데 확실히 연해졌어요. 보이시죠? 이날이 피크였던 것 같고 조금씩 연해지고 있어요. 짠! 오늘은 1인 샤브샤브. 시간 때울 거 원하면은 허준이랑 대장금 보면 1년 가 있어. 그건 차마 다시 보면 용기가 안 난다. 그냥 다 때려 넣어. 근데 허준이랑 대장금은 지금 하면 재밌어. 이거 토요일, 일요일도 하네? 아, 근데 다른 동네, 서교동, 인사동, 성수동, 여의도를 올라오는 거구나. 와, 좋다. 여기 뭐야? 우유. 님 사과에 일가족 오! 아, 되게 예쁘다. 이거 뭐야? 캐모마일이요. 캐모마일. 차로 드시면 돼요. 아, 그니. 좋다. 여기가 되게 괜찮네. 나는 샤넬 막내이가 산 와플 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섯을 맛있어. 브로콜리도 들어있네. 이거 섞어 먹어야 맛있던데. 밥이 밑에 깔려가지고. 저는 밥 있는 메뉴로 시켜가지고 현미밥이 같이 있어요. 한 저녁 먹고 보람차 한 잔 다 왔어요. 보람차 마시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 준비 시험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시험관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영상은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다 영상 보러 들어오세요. 저의 짧지만 시험관 1년 반 정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따뜻한 차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주제를 갑자기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회사로부터 어떤 이 임신 준비와 관련된 그렇게 막 썩 유쾌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통보받게 돼요. 통보라고 표현하면 조금 강압적이긴 한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준 질문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막 기분이 좋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 회사 특성상 그 한 사람이 업무를 해내는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업무에 투입이 돼서 아웃풋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어쨌든 시험관이란 걸 하게 되면서 업무에 이제 투입하는 날이 시험관을 하기 전에는 100일 중에 100일을 다 투입을 했다라고 예를 들면 시험관을 하게 된 이후에는 100일 중에 한 7, 80일만 하게 되는 거죠. 20일은 병원에 가거나 채취를 하게 되면은 그날은 업무를 보기 힘드니까 휴가를 써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술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막 2, 3주씩 일을 쉬어야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투입 비중이 조금 낮아진 거죠. 시험관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장기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1년 반 안에는 임신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임신이 계속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런 서포트, 그러니까 회사가 해주는 서포트는 제가 병원을 가고 그다음에 쉬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아이를 갖는 거에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서포트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이제 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될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한테 급여를 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고 그 비용 대비 아웃풋이 잘 나와야 회사가 한마디로 가성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가성비 떨어지는 직원인 거지. 앞으로 임신 준비의 방향이나 시험관의 그런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넌지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앞으로 업무 투입에 100%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임신 계획에 대한 어떤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고 기존 스탠스대로 아이를 계속 가져야지 하는 입장인데 100%를 투입은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힘든 거죠. 100% 투입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한테 업무를 100% 투입했을 때 이제 지급했던 연봉이 성과급 같은 거 포함해서요. 그런 게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좀 깎아질 수 있다. 투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하게 되니까. 그래서 연봉이 깎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투입 비중이 좀 낮아지긴 했어도 산출물들은 다
100% 투입할 때처럼 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짬내서 뭐 야근을 해서 그걸 하던지 주말에 일을 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아무래도 깎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겨우 시험관 하면서 그 번아웃 왔던 마음을 잘 추스려서 다시 붙잡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또 다시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서 한 며칠은 되게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힘듦이. 왜냐면 시험관이라는 것 자체를 하면서도 겪는 그 약간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주는 우울감이 있는데, 이게 내가 내 일을 해내고 그러면서 얻는 뭔가 이렇게 자존감 같은 게, 자존감 이런 게 채워지던 차에 그것마저도 뭔가 잃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서, 정말 이건 약간 좀 회복 불가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 상태가. 그렇게 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을 자꾸 곱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나를 배려해서 이제 앞으로 임신 준비를 계속 그러면 할 거고, 아이를 만약에 갖게 되면은 힘들게 갖게 된 상황이니까 더 몸을 조심해서 할 거고, 일을 하는 그 투입 비중은 아무래도 더 늘기는 어렵고 줄어들면 줄어들 거니까 그 부분 서로 합의하에 연봉을 깎자, 뭐 이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 그 뜻의 속뜻을 자꾸 제가 막 부정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약간 나가라는 뜻인가? 내가 나가줘야 하나?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 입장에서도 같이 100% 투입해서 쭉쭉쭉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자꾸 병원 간다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컨디션 안 좋다고 조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민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가서 그 말을 들은 이후 회사를 가서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곤욕스럽고 막 불편하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그 며칠을 보냈어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기에 괜찮아졌냐면, 어쨌든 제가 필요로 하니까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회사에 남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내가 필요가 없었다면 나가라고 하셨을 거다. 약간 무대뽀로 어차피 나에겐 지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병원을 되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업무량도 좀 내 몸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는 게 현재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겠다. 그냥 내 커리어에 대한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를 갖는 거에 온전히 집중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좀 마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좀 숨을 쉬겠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막 어디다가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시원해지지 않는 그 찝찝함이 제 스스로 뭔가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좀 많이 소화가 돼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 경험을 겪고 나보니까 새삼 아침에 이렇게 병원조차 뭔가 유연하게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의 회사를 다니시면서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시험관을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 아침 일찍 병원에 가가지고 첫 진료 보고 다시 뭐 운전해가지고 회사 오고 이걸 몇 번 반복했는데, 그때도 고작 한 1, 2차 정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시험관이 계속 성공 안 하면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과정이고, 저렇게 조직 분위기가 더 딱딱한 곳에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퇴사를 하게 되는구나. 결국
뭔가 이렇게 정신이 나약해서 퇴사한다라기보다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 저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적극 당연하게 갔다 와야지, 당연히 가야지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조직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저의 이 회사에서 경험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시험관도 할 건데,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서 좀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면은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시험관도 결국에는 버텨서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나 너무 힘든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회사 계속 다녀야 돼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아니다. 답이 없는 건 아니라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버텨서 끝까지 다니는 게 우리를 위한 길이고 결국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눈치 보이고 그런 거는 내가 내 편의를 어쨌든 회사에서 봐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 그거는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버텨봅시다. 버텨야 돼. 어쨌든 결국 이해해줄 수 있는 건 내 자신과 남편뿐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시험관 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라 했잖아요. 제 영상 보러. 제 경험을 공유해서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직장 다니면서까지 시험관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노력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저는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그냥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것도 저는 상상해봤는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루틴한 삶이 아니고 시험관에만 더 몰두하게 되니까. 왜냐면 직장을 갔다가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는 이런 루틴이라도 있으면 그 업무 보는 시간에는 그래도 잡생각이 좀 사라지는데, 제가 시험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봤는데 이건 정신이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시험관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좀 더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저는 일을 유지해주는 게 저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회사에서 겪었던 그 업무 투입 비중을 좀 낮춘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엄청 속상했는데, 결국에 오늘 영상도 시험관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고 화이팅 하시라는 영상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번아웃 영상 찍고 이제 좀 밝은 모습 많이 또 영상을 올려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안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우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상 원치 않으신 분들은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끝까지.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다 끝까지 들은 거예요. 사진 찍는다. 여긴 자리 맞는 것 같아. 버거보이를 가봅니다. 맛있게 먹고 있네. 가보자. 대장님이 옥상에 가서 먹을래.